어제 3년 6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양국 대통령 그리고 총리가 문제가 되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기 타결을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한다. 우리 한국 측은 연내에 타결하자 했고, 일본은 그런 부분에 약간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베 정권이 거부와 국경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는 자신들의 정권에 한마디로 중요한 어떤 노선이 담긴 문제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양국이 파국을 맞지 않고 30분이나 단독 정상회담 시간을 연장을 하면서 그렇게 회담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TPP에도 협력하기로 했고, 또 아베는 중국의 남중국해 이런 영유권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공동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은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에 조금 이 뼈아픈 얄미운 소리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제 저는 회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나름 그래도 미미한 민감한 서로 간에 이 베이직 바탕이 깔려있는 위안부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면서 TPP나 이런 문제에도 서로 돕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오참도 없었고 또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뭔 이야기가 더 왔다 갔다 했는지는 사실은 밖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알려진 것이 박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이 배웅을 할 때 이제 어떡하십니까? 그때 끝났을 때가 11시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때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말하면 밥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측은 회담하면서 오찬까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측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담 전날까지도 사실 물밑에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실패로 끝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찬을 거절했고, 그래서 이 회담이 하는 거냐 마는 거냐가 일주일 열흘 전까지도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분위기가 아니다 해서 우리는 거절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 대통령이 11시 40분에 밥때가 됐는데 손님을 밥 대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박 대통령이 아베를 데리고 만찬을 하면서 그 사진이 밖으로 나가면 또 한국에 좌파, 진보, 제야, 야권은 아베 데리고 밥 먹었냐, 위안부 문제 하나 답도 못 내면서 그래서 밥 못 먹은 겁니다. 근데 원수가 와도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하면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와도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집을 초청을 받고 방문을 해서 회의를 하러 왔다면, 밥때가 되면 밥을 미개가 보내는 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끼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남 집에 상이 났는데, 상해 원수라서 안 가면 더 찍힐까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갑니다. 그럼 상가에 원수가 와서 절을 하면 그 원수 보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육개장이라도 내고 소주라도 한 잔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을 타고 싶겠지만 그래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하물며 지금 한일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주로 우리를 침략했죠. 우리가 일본 침략할 힘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6.25 때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려는데 중공군 수십만 명을 보내가지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유엔군, 한국군, 미군 수십만 명을 전사케 하면서 분단을 자초한 중국, 그리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행덕회 김일성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클라크 장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의 열병식, 중국군의
우리하고는 원수인 중국군의 열병식에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로 따지면요. 그때 만약에 중공군에 전사한 한국군이나 미군 관계자가, 유엔군 관계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참고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그래 갈 수도 있다. 이제 그건 과거는 과거 아닙니다. 중국이 6.25 참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네?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낳고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든 그 전쟁에 대해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대해서 먼저 북한이 침공을 해서 우리가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왜 참전해서 끼어들어서 한국의 분단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고 지금도 영웅적인 전쟁이라고 시진핑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조선노동당 열병식에 또 중국은 서열 5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요. 일본이 정말 저렇게 하는 거 얄밉지요. 저도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얄미운 거는 얄미운 거고 그 얄미운 놈 불러서 밥 한 끼 더 먹이면서 회담할 때는 싸우고 우리 주장을 패더라도 갈 때는 밥대 됐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사회가요. 대통령이 아베를 보내놓고 점심때 나가는데 이제 뭘 할 겁니까 하니까 아베가 뭘 했는가 하면 이건 아베가 일본에 가가지고 저 나라로 돌아가서 TV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면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밖에 불고기 먹으러 간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습니다. 조선일보는 불고기, 동아일보는 갈비,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일보는 일본 말까지 섞었습니다. 야끼니쿠. 야끼니쿠라는 게 이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기를 굽는 거를 야끼니쿠라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불고기를 야끼니쿠라고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아베는 그럼 뭘 먹었냐? 결국은 이 경복궁이라는 인사동 근처에 있는 한정식에서 한우갈비구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1시간 반요. 그런 다음에 일본 대사관 직원 만나고 일본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마 다른 나라 정상이 와가지고 지 혼자 자기 혼자 한국의 일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수행인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는 거의 처음일 건데요. 아프리카에서 아마 정상이 와도 지 혼자 밥 먹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박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밖에 불고기 먹으러 갑니다. 라고 했다며 보통 음식점에 식사로 간다는 얘기에 대통령이 좀 놀라더라. 이렇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말은 나쁘게 안 했습니다. 따뜻한 대접을 해주려는 박 대통령의 마음을 느꼈다. 라고 박 대통령의 인상이 어떻느냐 하는 묻는 TV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나오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래 박 대통령이 묻길래 갈비 먹으러 갑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라며 보통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대해 놀라더라. 그래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수행원들과 함께 경복궁이라는 한정식 집을 찾았다고 한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아베가 경복궁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갈비구이를 먹으면서 갈비를 뜯었겠죠. 이렇게 뜯으면서 밥도 안 먹이고 보낼 수 있냐. 아베 측근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이빨을 갈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도 우리 사회에서 친일 메카시즘을 만들어가 이것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해방 식민지에서 해방된 게 70년인데요. 아직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침략을 당할 그런 정도의 국력입니까? 일본을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마치 무슨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는데 일본이라는 어떤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전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서 일본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 친일 사대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고요. 계속 우리가 주장할 것은 사과 좀 해라. 해결해라. 사과하고 배상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밥 먹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아베는 아마 일부러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한국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청와대 앞에 있는 일반 식당에 가서 갈비 하나 먹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앞에 나가서 박 대통령이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면서 밥을 못 얻어 먹고 나온 뒤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회담의 뭐 내용이나 결과 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고요. 서로가 미국이나 보여주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핵심은 아베는 갈비를 먹었을까? 일반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을까? 답은 갈비 구이를 먹었다는 겁니다. 한편 어제 서울에서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국방장관 두 장관이 만나서 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 장관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야기도 하면서 한미 간의 이 협의체, 즉 차세대 전투기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방부의 고위 간부가 양쪽이 맡아서 서로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어제 미국이 드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국이 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국이 해양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이 추가적인 매립이라든지 또 남중국해 일부를 군사화하는, 거기는 일종의 공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그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끼어가지고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신은 우리하고 동맹 아니냐. 근데 중국이 지금 공해상에 저런 걸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영유권 이런 문제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십 되는 나라들이 같이 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좀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네들은 우리하고 동맹이니까 당연히 중국이 저렇게 하는 데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서 같이 막자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아베가요, 박 대통령하고의 회담에서 남중국해라는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리 측은 어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베가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일본과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해온 한국의 상황을 대비시켜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남중국해를 언급했다. 즉 국제사회의 공통관심사가 최근 남중국해 문제다. 그래서 일본은 즉각 그 근처에 구축함을 보내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동을 지지했다. 라고 박 대통령 앞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요, 정말 국가는 아무리 그 국가의 처지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또 국력이 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12의 국가 아닙니까? 경제력으로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경쟁이, 미국하고 안보를 떠나서 미국이 잘못한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그것도 지적을 해야 되고, 중국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중간에 휩쓸려서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게 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저런
이런 행동들, 즉 인공섬을 만들어서 매립해서 인공섬을 막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주변에 배들이 거기에 통행하는 부분을 압박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공군 해군을 보내고 하는 부분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는 어떤 관계인가 미국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판단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보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에 여러 가지 안보의 신세 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난사 군도에서 하는 일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부터 뭐 거의 모든 호주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말 안 한다고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크게 고마워하는 줄 압니까? 아, 저것들은 호구야.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덜미가 잡혀 있어서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중 간의 해양 경계에 대해서, 즉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자. 저 중국은 우리 영해까지 깊숙하게 들어와가 자기들 거라면서 여도도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빨리 결정을 하자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너네 우리한테 끼어들면 너네하고 우리의 영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냥 안 했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일부 신문들은 이번에 리커창이 왔다 가면서 한중 경제 혈맹 이런 말을 썼는데요. 좌파 신문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경제의 혈맹이 어디 있습니까? 돈 되면요 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국가라는 자부심, 자긍심, 요즘 뭐 교과서 문제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남중국 핵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이번에는 똑바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